도치 구문을 설명하려고 해요. 도치 구문은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문법 교재에서도 항상 모든 문법에 거의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나오는 편이에요. 특수구문 또는 특수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치 구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제 수능, 모의고사, 지문 속에서 도치구문의 빈번히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도치구문이 등장을 하면 그 문장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도 문법 문제로 빈번히 나오고요. 모의고사 어법 문제에서도 꽤 빈도수 있게 나옵니다. 도치구문을 이해를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나 도치구문 너무 어려워. 그냥 나중에 할래. 자꾸 미루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치는 그냥 주어와 동사 순서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기에는 사실 알아야 할 내용이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해요. 맞아요.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 어떤 종류의 도치 구문들이 있고 뭐 어떤 경우에 도치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경우엔 달리 되고 이런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래도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이해를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파트보다 예문을 좀 많이 실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론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그 예문이 들어간 문장을 봤을 때 난이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문을 최대한 좀 많이 풍부하게 담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 약간 좀 인내심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마스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약간 시간을 분배해서라도 조금씩 이렇게 분배해서 보시더라도 꼭 끝까지 보시면서 풍부한 예문을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치구문을 이번에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명을 나눠서 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 강조를 위한 도치에 대한 그 예문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를 위한 도치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문장에서 뒤에 있어야 될 부분, 원래는 뭐 부사라든지 부정어구라든지 여러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문장 맨 앞에 나타나요. 왜 문주로 갑자기 나왔을까요? 뒤에 있어야 될 구문이? 당연히 강조를 위해서 온 거겠죠. 강조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문장 앞으로 왔을 때 도치라는 게 일어나요. 근데 어떤 종류일 때는 뭐 어떻게 도치가 되고, 뭐 이런 종류일 때는 어떻게 도치가 되고, 이런 룰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오늘 마스터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법적 도치가 있어요. 문법적 도치는 그러니까 강조랑은 다른 거죠. 말 그대로 문법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가정법에서, 가정법 하면 어떤 구문 떠오르세요? if절이 떠오르죠. if절에서 뭐 동사가 were, had, should인 경우에는 if를 생략을 하고 뒤에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조가 아닌 어떤 문법상, 형태상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 구문들이 있어요. 지금 또 떠오르는 게 뭐 있죠? 뭐 so am I, so do I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도 so am I 이렇게 도치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경우에 문법적인 도치가 일어나는지 그 종류별로 살펴볼 거고, 요런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린 후에, 특히 이제 이 도치 구문을 사용을 했는데 보통 학생들이 되게 체감 난이도를 어렵게 느끼는 지문이 좀 유독 있어요. 그런 약간 수고처럼 외워야 되는 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마스터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최근 실제 고3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 속에서 도치 구문을 활용한 구문들을 많이 발췌를 해왔거든요. 그 발췌한 지문들을 같이 살펴보고 해석을 해보려고요. 최대한 좀 예문을 같이 많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를 살펴보려고 좀 예문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이제 지문 속에서 많이 보시게 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꼭 이번 기회에 시간 내셔서 그 예문들도 같이 보시면서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도치 구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도치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강조를 위해서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법적 도치. 이게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이론적인 설명을 토대로 도치 구문을 사용한 어려운 구문을 예문으로 살펴볼 거고, 여기까지 이제 공부가 끝나시면 이제 실제 수능, 가장 최근 연도의 수능과 고3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도치 구문이 쓰인 지문들을 예문으로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잘 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도치, 영어로는 inversion이라고 하죠. 도치가 뭔지는 들어본 학생들은 많을 거예요.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근데 그냥 주어와 동사의 순서만 바꾸면 돼 라고 이해하기에는 도치의 종류가 너무 사실 다양하고 그 종류에 따라서 뒤에 도치를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동사와 주어 동사만 바꿔 하고서 문제를 풀면 문법 문제를 맞추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치는 한번 하루를 나를 잡으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도치 파트는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해요. 가장 어려운 파트고 실제 문법책도 대부분 문법책을 보시면 항상 마지막 파트에 나와요. 특수구문 또는 뭐 특수용법으로 해서 도치 구문이 나오고요. 모두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는다면 항상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도치하는데 얘는 왜 이런 식으로 도치하지? 계속 헷갈리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 하루 나를 잡고 어떤 종류의 도치가 있고 어떻게 도치를 시켜야 되는가를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는 강조를 위한 도치와 문법적 도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강조를 위한다는 거는 뭐 어떤 이렇게 문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원래 이제 뒤에 있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문두에 갖고 온다라는 건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걸 먼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어야 될 것이 앞으로 왔으니까 그때 이 순서가 바뀝니다. 동서와 주어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그게 강조를 위한 도치고 이제 문법적인 도치는 이제 형태상 그런 것들 도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뒤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강조를 위한 도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 문법책을 봤을 때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문법책을 보진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게 항상 가장 간단했어요. 노트를 정리할 때도 이게 가장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굳이 A 파트, B 파트로 나눴냐면 이런 구문들이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뒤에 도치가 일어나는 거. 그게 강조를 위한 도치인데 A 파트에 해당하는 온리구나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뒤에 도치하는 방법과 B 파트 보어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뒤에 도치를 하는 방법이 달라요. 얘에 도치하는 방법과 얘에 도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A 파트, B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다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일단 A 파트에는 어떤 구문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온리구, 온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리 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도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리구라는 건 온리 부사구를 얘기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only 명사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명사로 나올 땐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예문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그것도 일단 only 부사구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 부정어구 어제 난만 부정어구가 아니고 never 뭐 not only는 사실 not only but also 구문이거든요. 해석은 A일 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해서 A일 뿐만 아니라 B도 해석은 부정이 아니지만 no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not only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 똑같이 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직 외우지 못한 학생은 이렇게 다 묶으셔야 돼요. 이거 다 유의어예요.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rarely, barely, scarcely, hardly, seldom. 저는 요 순서로 외우거든요. rarely, barely, scarcely, hardly, seldom. 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little도요. 왜 a little 하면 약간 있는 이런 뜻인데 a 없이 그냥 little 쓰면은 거의 없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리를이 문두에 왔을 때도 이제 이 리를이 부사로 쓰였을 때 부정부사라고 해요. 그거를 부정하는 부사인 거죠. 뭐 거의 오모하지 않는 이니까 부정부사로 쓰였을 때 뒤에 도치가 일어나게 돼요. 이 리를도 뒤에서 좀 자세한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Not until 구문, no sooner 구문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예문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비파트에는 이제 보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 이형식 동사에서 보면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럴 때 보어라는 거 들어보셨죠? complement. 그 보어라는 거의 자격이 명사 또는 이제 형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어가 문두에 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예문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이 형용사로 쓰이는 이 보어가 문두로 왔을 때 뒤에 도치가 일어나게 되고요. 뭐 부사구는 뭐 너무 종류가 많죠. 다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뭐 here 블라블라블라, under 블라블라, on top of the 블라블라, 뭐 in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 부사구에 대한 설명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슬라이드에서 도표를 보시면서 예문을 살펴보시고 도치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우리 도치를 할 때 강조 구문, 뭔가 강조하려는 구문이 문두로 왔을 때 뒤에 도치가 일어난 것이며 이렇게 A 파트, B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다 했었죠. 그러니까 요지 A 파트에 해당하는 이런 구문들이 문두에 왔을 때 도치가 일어나는 방식과 B 파트 이런 보어나 부사구가 문두로 왔을 때 도치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걸 살펴보자. 그거를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슬라이드에 이렇게 글씨 크게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좀 이렇게 표를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매칭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어서 좀 글씨가 작지만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1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뭐라고 써있죠? 주어가 인칭대명사이든 아니든 무조건 도치를 한대요. A 파트는. 근데 B 파트는 주어가 인칭대명사인 경우에 도치를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문은 좀 이제 쉬운 예문, 본인한테 해석이 쉽게 되는 예문으로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많이 듣잖아요. Here you go가 맞나요? Here go you가 맞나요? Here you go라고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Here you go가 자연스럽죠?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here라는 이제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왔지만 you는 인칭대명사라고 하죠. 우리 인칭대명사 외운 적 있잖아요. 그 표로 막 해가지고 I, my, me, you, your, you, 뭐 he, his, him, she, her, her 이거 인칭대명사잖아요. you라고 나타냈죠. 그러니까 인칭대명사인 경우에는 지금 도치 파트를 하는데 우리 지금 도치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 나오겠죠. 언제? B파트 애들은. 부사나 보어가 문두에 왔을 때 인칭대명사라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밑에 예문 보세요. Here goes Tom이라고 했어요. Tom은 어쨌든 고유명사지 인칭대명사는 아니죠. 그랬을 때는 동사 주어 도치 일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셨죠? 근데 A파트 뭐 예를 들어 이런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왔어요. A파트죠? 그랬을 때는 인칭 대명사든 아니든 일단 무조건 도치는 하고 봐요. A는 예외가 없어. 도치를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도치는 일어나요. 그래서 I라는 거 인칭 대명사지만 도치라는 게 일어났죠. 동사가 먼저 나왔죠. 그 차이점을 먼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단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 대동사 do나 does나 did로 도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 동사라는 건 뭐죠? 비동사나 조동사 아닌 거. 비동사 am, are, is 같은 거. 조동사라는 거는 뭐 can, will, may, must. 또는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할 때 have pp, has pp, had pp 할 때 그 have나 has, had는 조동사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이 아닌 나머지 동사들 있잖아요. 뭐 run, 뭐 see 이런 거 일반 동사.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 do나 does나 did로 도치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did가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never,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왔어요. 도치를 해야겠어요. dreamed I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did I dream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요거예요. dream은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는
dream I라고 쓸 수 없어요. 이걸 대신해주는 동사, 대동사라 그러거든요. 일반 동사를 대신해줄 수 있는 동사, do나 does나 did 중에서 알맞은 거. 과거 동사라면 did를 쓰겠죠? 3인칭 단수면 does를 쓸 거고요. 그래서 never dreamed I가 아닌 never did I dream이라고 쓴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not only도 부정어 이제 not only 해석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고 되지만 not only도 도치가 일어난다고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골라라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얘는 지금 A 파트 지금 도치하는 거 배우고 있는 중인데 동사 주어 저 도치 잘했죠? 아니에요. 틀렸어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동사로 바꿔서 도치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so가 아닌 원형으로 써주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Not only did she see a ghost but also talked to it. 그러니까 그녀는 고스트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거죠. 여기서도 대동사 did를 썼고 해석해볼까요? Never did I dream. 난 한 번도 꿈꾼 적이 없대요.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in reality. 그런 게 현실에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never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 건지? 일단 얘네들 only나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는 도치라는 건 무조건 일어나요. 뭐 인칭 대명사였든 아니든 일단 도치를 하고 보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동사를 갖고 와서 도치를 해야만 한다. 그럼 동사가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이거나 조동사인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보실까요, 예시? No longer will I allow you to go to the concert. 이건 그냥 원래 조동사 와주고 주어 오고 원형 이렇게 오면 돼요. 원래는 I will no longer allow you to go to the concert였겠죠. no longer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왔고 will I all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have pp, has pp, had pp에서 요거 있죠. 완료형일 때 요게 이제 조동사 같은 거니 조동사니까 요거를 가지고선 hardly had he arrived 이렇게 여기서는 이거 pp죠. pp 형태 그대로. 막 이런 거 막 뭐 서술형 나오고 써봐라 하면 막 별답 다 나옵니다. hardly had arrived he라고 하는 친구 막 여기저기 엉망진창이에요.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어구 맨 앞에 딱 놓으시고 hardly도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고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아까 rarely, barely, scarcely, hardly, seldom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다 같은 유의어고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거의 도착을 못했다. 세미나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이거는 바꿔 말하면 hardly는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막 세미나에 도착을 했을 때 시작을 했다. 가까스로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hardly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가까스로 뭐뭐했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해석 드렸던가요?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너가 콘서트에 가는 것을. 이렇게 해석되는 거. 그리고 자, B파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되는지 봅시다. 아까 1번까지 설명드렸어요.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게 A파트와의 차이점이었어요. Here you go 요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네들은 보어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는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에도 그대로 도치된대요. 아이고 골치 아프죠. 헷갈리죠. 지금 처음 보셔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훈련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내신이나 서술형에서도 내신에서 주관식이나 이제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고요.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제 나를 잡으셔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under the tree 이거 어떤 그 부사구잖아요. 부사구가 강조를 해서 문장 앞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 slapped two rabbits 이렇게 도치가 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두 개가 약간 반대 아닌가요? 그죠? 얘는 인칭 대명사면 도치 안 일어나는데 얘는 인칭 대명사든 아니든 도치가 일어날 것이며 대신에 일반 동사인 경우 do나 does나 did로 해줘야 돼요. 하지만 얘는 이제 일반 동사인 경우에도 그대로 도치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얘랑 헷갈려서 under the tree 했는데 대동사로 did two rabbits sleep 이런 식으로 해주면 틀려요.
알겠죠? 얘는 일반 동사 그대로 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So great. 이거 형용사죠. 이게 바로 보호예요. 보호를 문두로 온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도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요, 그러니까 비동사인 경우 그대로 비동사 도치하면 되잖아요. So great was his astonishment that he was speechless. 이거 구문이죠. So that 구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러니까 그의 astonishment가 놀람이죠. 놀람이 너무 커서 너무 놀래서 그는 말이 없었다. 요거죠. 그러니까 도치가 안 된 원래 문장은 이랬을 거예요. His astonishment was so great that he was speechless. 이거였겠죠. 근데 so great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o great이 문장 맨 앞에 오고 비동사는 대동사가 필요 없죠. Was his astonishment that he was speechless.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도치 공부를 하고 이 문장을 봐야 매끄럽게 해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so great이 주어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 so great 보어네.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왔네. 보어 강조를 위해서 문장 맨 앞에 와 있네. 그래서 도치가 된 거구나. 주어는 his astonishment야. 그의 놀람이 너무 커서 그가 말이 없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 거예요. 제가 A 파트, B 파트로 나눈 이유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셨나요? 도치라는 게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건데 약간 룰이 있어요. 그 룰이 이 지금 온리구 부정어구가 문두로 왔을 때와 보어나 부사구가 문두로 왔을 때 약간 달라요. 그래서 A 파트, B 파트로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르냐? 일단 얘네들은 부정어 같은 거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도치는 무조건 일어나요. 근데 얘는 인칭대명사면 도치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here you go를 떠올려 보시는 거죠. here you go가 맞잖아요. here go you 아니고 맞아 얘 인칭대명사 도치 안 일어났지.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빠를 것 같고 단 이제 일반 동사는 그대로 도치시킬 수 없고 이렇게 두나더즈나 대동사를 가지고선 도치를 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있죠. 근데 얘는 일반 동사라도 그대로 이렇게 도치를 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비동사나 조동사면 비동사나 조동사로 이렇게 도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이거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서 예문을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문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앞에 온리구 가지고는 예문이 없었어서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온리가 문두에 와도 도치가 일어나죠. 그리고 얘는 이제 A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보세요. 어떤 예문이 있는지. Only in tropical regions do the flowers bloom well. 자, 이게 온리구예요. 온리구라는 건 온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 이렇게 only in 이렇게 in이야. 전치사구까지. 여기까지가 온리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두로 온 거예요. 왜요? 강조하려고요. 그러면 도치 시켜야 되죠. 근데 일반 동사로는 도치를 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동사 두가 왔고 그 다음에 주어 flowers. 그래서 only in tropical region, 오직 열대지방에서만 이 꽃들은 꽃을 잘 피웁니다. 이런 뜻이죠. 또는 only recentl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only recently, 오직 최근이 돼서야. 이거 현재 완료일 때는 요게 조동사기 때문에 has 오고 주어 오고 begun, begin, began, begun이죠. PP 형태죠. 얘는 has PP니까 요렇게 오직 최근에서야 그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Has he begun to understand the crisis? 그 위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주의는 뭐냐면요. only가 문장 맨 앞에 오긴 했지만 이 only가 이런 only 부사구가 아닌 그냥 이 자체가 명사, 그러니까 주어인 경우가 있어요. 오직 아이들만. 그러니까 only 부사구가 문장 맨 앞, 정확히 말씀드리면 only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도치가 일어나는 거지. only kids, 오직 아이들만 이게 주어가 됐죠. 그때는 뭔가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의 주어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동사인 거죠. 오직 아이들만 허락이 됩니다. 그 그네를 타도록.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괜히 막 이렇게 문장 배열 나오는데 only 나오고 막 are kids 이게 아니고요. only kids.
오직 아이들만 요거를 주어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런 문장일 때는 요거를 이렇게 주어로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름 주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예문을 드려보면 이런 거 봅시다. 예를 들어서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에 온 거예요. On top of the hill. 이게 문두에 왔죠? On top of the hill, a giant tree stood.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부사가 왔고 a giant tree가 인칭대명사가 아니라면 도치를 시켜줘야죠. 근데 이 B 파트는 어땠어요? 일반 동사로도 도치가 된다고 했죠? On top of the hill 그대로 stood a giant tree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틀렸다. 바르게 고쳐 쓰시오. 서술형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정확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On top of the hill stood a giant tree 라고 하셔야 맞아요. 이게 동사. 얘는 일반 동사로도 그대로 도치가 된다고 했죠. B 파트는 a giant tree가 주어. 요렇게.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다음 리를이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도치하는 방법. 요거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고 좀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만 이제 따로 슬라이드에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리를이랑 few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a little가 little, a few와 few의 차이점들. a few는 나 a little은 약간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고 little 또는 few는 약간 없는이라고 해석이 되죠. A가 없으면 없는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a little이나 little은 뒤에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요. 그래서 얘를 불가산 형용사로 부르게 됩니다. few 또는 a few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죠. 그래서 복수형 형용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A가 없는 a little 또는 그냥 few는 해석은 부정적으로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little money has been spent라고 하면 돈이 거의 쓰이지 않은 거고 few people understood the seriousness of the pollution 하면은 그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도치 구문을 배울 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부정어니까 이걸 리를 앞에 놓고 막 머니가 막 뒤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순서 배열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틀려요. 왜냐면 리를이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이렇게 뒤에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는요. 이렇게 수량 형용사로 쓰였을 때가 아닌 부정부사로 쓰였을 때예요. 용어 때문에 어려우시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리를이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쓰였을 때, 혼자 부사로 쓰였을 때,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가 아닌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 문장 전체를 부정해준 거예요.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부정해준 거죠. 그랬을 때 뒤에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나를 명사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주어예요. 이렇게가 하나가 명사, 요렇게가 주어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머니를 막 뒤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묶어서 여기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리를만 단독으로 부정부사로 쓰였을 때, 부사로 쓰였을 때 문장 맨 앞에 왔으면 우리 앞에 배운 거에 따르면 A파트에 해당이 되죠. 부정어가 나왔을 때는 일반 동사라면 대동사를 써서 도치를 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little did I understand that he would be a winner. 그러니까 나는 그가 위너가 될 거라는 거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리릴이 나왔을 때 얘는 이렇게 머니가 붙어 있고 뭐 이게 헷갈렸던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서서는 강조하려는 구문이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도치하는 방법들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A 파트에 only 구문 나왔을 때, 부정어구 나왔을 때, 그리고 B 파트에 보어나 부사구, 그러니까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타났을 때 도치하는 방법을 살펴봤던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문법적으로 도치가 되는 경우들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가정법 배울 때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법을 할 때 가정법에 해당하는 이 예문으로 보세요. 이렇게 가정법에 해당하는 이 종속절에서 이 동사가 were, had, should인 경우 이거 외우셔야겠죠 그냥 were, had, should인 경우에 if를 생략하고 if를 생략했으니까 뒤에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도치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동사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동사인 경우에 if가 생략이 가능하고 그냥 if를 생략을 했다면 이렇게 생략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뭐가 주절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도치를 해서 아 여기가 종속절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절이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동사가 were, had, should인 경우. 그러니까 이 동사 외워야겠죠. 그러니까 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쵸?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if he had realized it was going to snow, 비가 올 거라는 걸 깨달았었더라면 그는 그 캠프를 취소했을 텐데 이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had니까 아 if 생략할래. 왜냐면 원어라는 거는 말을 줄여서 하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줄여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had he realized it was going to snow, 그러니까 비가 올 거라는 걸 깨달았더라면 he would have canceled the camp. 그 캠프를 취소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시 보면 이렇게 동사가 were인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로 쓰여 있네요. 지금 형태를 보니까. 원래 문장은 If I were rich, I would buy a supercar. 원래 가정법에서는 뭐 여기가 만약에 he였다고 하더라도 he was라고 쓰지 않고 were라고 쓰죠. 그래서 were를 쓰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were이면 if가 생략이 가능하고 생략을 했다면 도치를 합니다. 그래서 were I rich? 그래서 이게 종속절이고 이게 가정법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고 그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ere I rich? 하면 이제 내가 부자라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 would buy a supercar. 나는 슈퍼카를 살 텐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처럼 이렇게 방금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치를 배우지 않고 그냥 이런 문장을 보면 뭔가 이상하게 생겼다,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었던 그런 문법적 도치였고요. 그 두 번째 문법적 도치는 그러니까 문법상, 그러니까 형태상 도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로 유도부사 있죠. 유도부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there가 here. 그러니까 유도는 그러니까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이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 뭐뭐 있어라고 해석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사를 맨 앞에 써서. 그래서 there are three pencils.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끔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 문법에서는 이 주어의 단복수에 맞춰서 여기가 is인지 are인지 정해야 되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이름 용어가 어려서 그렇지 사실 별거 아니에요. There is, there are. 그리고 here도 마찬가지로 여기 책이 한 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의 주어고 이게 그거에 해당하는 동사니까 book에 따라서 단수형인 is를 쓰는 게 맞지 are라고 쓰면 틀린다. 그런 경우 도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법적 도치는 이런 거 이렇게 대답할 때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데 가끔 뭐 이것도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에서는 문법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 알맞은 형태 넣어야 되는 거. 그 예문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I watched the Premier League game last night. 나는 지난밤에 프리미어 리그 게임을 봤다. 요거죠. 나도 라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watched 그대로 쓰는 거 아니고요. 대동사 do나 does나 did로 쓰는데 지금 과거니까 did를 쓴 거죠. 만약에 현재형이었으면 do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가 3인칭 단수였으면 does를 쓰는 거고 그거에 맞는 적합한 대동사를 써서 so did I 이렇게 대답을 할 때는 이렇게 도치를 합니다. 나도 그래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I'm not interested in philosophy. 난 철학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부정일 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도 그래. 그러니까 나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나도 관심이 없어. 앞에가 부정일 때만 neither를 쓸 수 있어요. 나도 관심이 없어. 그럴 때는 neither 또는 nor를 써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 동사를 따라가 주는 건데 비동사면 그대로 비동사로 써주는 거예요. Neither am I. 나도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nor am I 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거 배우시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 설령 뭐 neither am not I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neither 자체가 부정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I can't endure this situation anymore. 난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부정일 때 쓸 수 있다 그랬죠. neither는 neither can I or nor can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도 못 견디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neither이랑 nor는 상관이 없는데 요거 이제 조동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조동사는 조동사로, 비동사는 비동사로,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요것도 써주시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 슬라이드까지 여기까지 어떤 경우들에서 도치가 일어나는지 강조 구문인 경우와 문법적인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일단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을 토대로 이제 좀 예문들을 보실 건데 전체 예문,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온 예문들 살펴보시기 전에 도치 구문을 사용한 구문 중에 좀 특히 좀 어려워 보인다. 이거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부분, 수거집에 또 따로 정리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세 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not until 구문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수거로도 따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걸 공부하지 않고 보면 해석 이거 완전 꼬입니다. 해석이 꼬이고 해석을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직역을 해도 아까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Not until he got cancer did he stop smoking.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돈틸 구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가 캔서를 얻을 때까지는 안 했다는 거죠. 뭐를? 그가 스모킹을 멈추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풀어서 말하면 캔서이 걸리고 나서야, 암이 걸리고 나서야 금연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게 나돈틸 구문 해석하는 방법.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것은 캔서이 걸리고서야 스탑 스모킹을 했다. 요 말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중요한데 첫 번째로 여기 이제 도치된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도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not until 구문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묶어야 돼요. 여기를 도치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여기가 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not until 구문으로 묶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야 그가 캔서를 얻고 나서야 여기가 도치되는 거예요. Did it stop smoking? 아까 전에 그 A 파트, B 파트 나눠서 설명할 때 이거는 부정어 구문이니까 A 파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반 동사로는 도치를 할 수 없어서 대동사 did가 온 거예요. stopped he라고 하면 틀려요. Did he stop smoking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캔서를 얻고 나서야 스모킹을 멈췄다. 금연을 했다. 요렇게 되는 거. 나론틸 구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no sooner A than B 구문이에요. 얘도 해석은 그러니까 이거 수고처럼 외우셔야 돼요. A 하자마자 B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해석에서는 전혀 부정의 의미가 없죠. 근데 부정의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이 표현에 no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no sooner 하고서 여기 도치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A 하자마자 B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수거 외우지 않으면 막상 이거 지문 속에서 나왔을 때 해석을 못해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되고 문법상으로도 여기는 어디가 도치되는지 봅시다. 노수널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구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그가 도착한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과거 완료를 썼고 그리고서 이제 안도감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no sooner had he arrived, 그가 도착하자마자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 도치구문 배웠으니까 여기 어떻게 도치가 되는지 과거 완료일 때 이 had는 조동사로 보니까 이게 조동사 had 넣고 he 넣고 arrived 이렇게 그쵸? 나머지 세 번째 not only A but also B 구문 얘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also는 자주 생략되니까 also가 없더라도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진 않아요. 근데 no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도치할 때 그 부정어구 할 때처럼 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도치가 일어나냐? 여기에서는 여기가 도치가 돼요. 여기 not이 들어가 있는 그 구문이 도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우고요. 보면은 Not only did she see the celebrity, but she talked to him.
그녀가 그 유명인사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와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A일 뿐만 아니라 B도. 여긴 도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not이 문장 앞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도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so she라고 하면 틀려요. 일반 동사는 대동사로 도치를 해줘야 돼요. A 파트는. 부정어구는 Not only did she see the celebrity, but also she talked to him.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죠? 도치가 돼서 나온 거기도 하지만 아주 필수 구문.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단어 외우듯이 수거처럼. 외워지지 않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이라도 외우세요. 이렇게. 예문. 너무 이거 잘 나오는 수거이고 너무 필수 구문이기 때문에 not until 구문, no sooner 구문, not only A but also B 구문. 이거 꼭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치러진 수능 또는 모의고사의 지문에서 실제로 이렇게 도치구문이 활용된 지문들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해석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다 이제 고3의 수능 또는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온 지문들이고요. 이렇게 위에 몇 년도, 뭐 언제, 뭐 몇 번 문제인지 써놨으니까 예문을 보시고 이참에 이거를 찾아보셔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문으로 가지고 온 거는 이거거든요. 이게 어휘 문제였는데 실제로 여기가 정답이 됐던, 여기가 오답이었던 low라고 나왔었는데 답을 high로 바꿨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예문 한번 볼게요. So the seller in Delhi's bazaars is careful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high prices for video games because at no point will the buyer see possession of them as an absolute necessity. 자, 그래서 델리의 바자르에서의 판매자들은 조심해야 되죠. 투부정사의 부정 not 이렇게 썼고요. 뭐 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매우 높은 가격으로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요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at no point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여기에서 at no point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다가 위치를 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 아까 이론 배울 때 A 파트, B 파트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죠? B 파트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전치사구인데, 그러니까 전치사구. 전 아까 B 파트에서 보어 또는 부사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디에서는 누구는 전치사구라고 하고, 누군 부사구라고 하고, 학생들은 그게 같은 말인가요?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게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구라는 것 자체가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더한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전치사에는 종류가 너무 많죠. 이런 것처럼 at 블라블라블라, 뭐 of 블라블라블라, 뭐 among 블라블라블라, in 블라블라 이런 거 다 전치사구잖아요. 이 전치사구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이제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전치사구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얘를 부사구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거겠죠. 그래서 형용사구라는 거는 형용사는 원래 명사를 수식하니까 예를 들어서 The girl in the room is my daughter. In the room이라는 전치사구는 맞는데 the girl을 수식하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이럴 땐 형용사구예요. 근데 우리 도치구문 배울 때 부사구인 경우에 도치를 시키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in the room은 전치사구는 맞지만 in the room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에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부사구로 쓰일 경우에 이렇게 문두에 왔을 때 뒤에가 우리가 배운 그 룰에 따라서 도치가 된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전치사구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게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라는 거 자체가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구가 되겠죠? 그 외에 나머지 다 전치사구가 부사구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이 부사구인 경우에 형용사구인 경우를 강조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사구인 경우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사구에 해당하는 전치사구가 문두에 나타났을 때 뒤에 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이거 B파트에 해당이 됐었죠. 보어 또는 부사구가 문두에 나타났을 때 도치하는 방법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at no point가 문두에 오면서 여기 지금 도치된 거 보이시죠? 원래는 the buyer will see possession 이런 식일 텐데
조동사 will 앞으로 오고 the buyer 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At no point will the buyer see possession of them as an absolute necessity. 그 구매자들은 이 댐은 아마도 비디오 게임이겠죠? 그 비디오 게임의 소유물을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볼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놓으니까 볼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at no point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로 그런 비디오 게임의 소유물을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부르지 말아라. 막 이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 따라서 여기가 정확하게 사실 해석이 돼야 여기가 로우가 맞을지 하이가 맞을지 답을 고를 수 있었거든요. 요게 수능 최근 가장 최근 치러진 수능의 어휘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요거 전치사구랑 부사구가 같은 말인 건지 다른 말인 건지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예문이 많아요. 제가 가능한 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갖고 왔거든요. 자, 그 다음 예문도 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 보실게요. 이것도 전치사구 중에서 부사구에 해당하는 예문이네요. 요거 지금 이렇게 부사구가 문제에 왔을 때 도치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앞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도치할 때 A파트, B파트 나눠서 공부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only나 부정어구 도치하는 방법, 보어와 부사구를 도치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부사구가 문제에 왔을 땐 이렇게 일반 동사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도치해도 괜찮다. 만약에 부정어구 같은 거, 즉 A파트에 해당하는 거였다면 일반 동사로 도치 못해요. 그때는 do나 does나 did 같은 대동사가 필요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석해보면 With all of these changes came a privatization of leisure.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변화를 가지고선 이 레저의 사유화, 개인화 또는 사유화가 오게 되었다. 그게 가능해졌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시면 여기 2024학년도 고3 9월 31번 빈칸 추론 문제 한번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2024학년도라는 게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에 치러진 모의고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예문 보실게요. 이번 것도 2024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 33번 빈칸 추론 문제에서 나왔던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2023년도 9월에 치러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nor 때문에 nor은 앞에 문장이 부정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앞에 문장까지 갖고 오느라고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예문이. 한번 전반적으로 볼게요. His sharp insights were not accepted because they did not explain the problems biologists had at the time. Nor did his explanation operate by known mechanisms, so his discoveries were out of reach even for the early adopt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oer는 일단 전반적으로 해석은 앞에 하지 않았고 뒤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고 noer도 이제 부정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 파트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본 예문과 달리 대동사 do나 does나 did로 가지고 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를 operated his explanation이라고 했으면 틀렸을 거예요. 그 대동사를 가져와 주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이렇게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해석해 볼게요. 물론 전반적인 더 문맥이 있어야 해석이 매끄럽겠지만 주어진 문장만 한번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 그의 날카로운, 즉 예리한 통찰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를.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문장이 오면 이렇게 항상 끊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생물학자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뒤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설명은 또한 operate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알려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의 발견들은 out of reach였어요. 심지어 early adopter들에게도 도달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early adopter들에게 채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모방하겠죠. early adopter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nor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어려워했던 학생들은 요거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선 예문과 같이 여기도 noer로 나왔네요. noer는 앞에가 부정문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고, 앞에 하지 않는다, 뒤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뒤에 이렇게 도치가 된다. 이거 부정어에 해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요건 비동사였으니까 그대로 그냥 비동사 앞에 와주고 주어 와준 상황이네요. 그럼 해석해 볼게요. In a theory of adaptation, Linda Hutton argues that an adaptation is not vampiric. 이게 문맥상 adaptation이라는 게 각색을 하다 할 때 그 각색이란 뜻이 있어요. adaptation이 적응이란 뜻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각색이란 뜻이 되거든요. 각색이 이론에서 린다 허츠는 주장을 한 거예요. 각색이라는 것은 vampiric 하지 않다. 왜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했는지 나옵니다. It doesn't draw the lifeblood from its source and leave it dying or dead, nor is it paler than the adapted work. 이거는 생명의 피를 빨아들이지 않아요. 그 소스로부터. 그러니까 아마 원작이겠죠? 원작에서 생명의 피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원작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창백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각색이 된 작품, 즉 각색이 된 작품은 그러니까 원래 원작보다 더 페일러하게 만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요렇게. 그래서 오늘 노월 예문을 몇 가지 봤으니까 이제 노월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예문 볼게요. 다음 예문도 부사구네요. 이제 전치사구에 해당하는 부사구가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하셨죠? 전치사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전치사구 중에서 얘는 부사구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부사구가 주어가 될 순 없죠. 이 문장의 주어는 이게 아닙니다. 부사구는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주어는 명사가 돼야죠.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원래는 the occasional trips are made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와서 비동사인 경우에는 비동사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써주고 pp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해석해보면 at the simplest level are the occasional trips made by individual Kung and Danny to visit their individual trading partners in other bands or villages. 이거 이렇게 느낌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오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저도 좀 신기해서 사실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그 어떤 민족명이에요. 민족명인데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간단한 수준에서 단순한 레벨에서 이따금씩의 여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따금씩의 여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쿵이나 데니 집단에서 뭐 하려고?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거래 파트너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 거죠. 어떤 파트너냐면 다른 밴드나 마을에 있는 그들의 트레이딩 파트너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적인 쿵이나 데니 민족에 의해 어떤 이따금씩의 트립이 일어났다. 간단한 수준에서. 해석은 이렇게 되네요. 뭐 문맥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는 아직 모르겠지만 요 주어진 문장만의 해석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not only but also 구문이에요. also는 어딨냐고요? also는 생략이 가능해요. 보통 also는 생략 자주 해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온데 요 A에 해당하는 요 문장만 여기가 도치가 되는 거죠. 여긴 도치 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해석은 부정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온데 어쨌든 not이라는 표현 때문에 not이 해당되는 이 문장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생긴 거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f we can embrace computer creativity for what it is and stop trying to make it look human, not only will computers teach us new things about our own creative talent, but they might become creative in ways that we cannot begin to imagine. 만약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컴퓨터의 창의성을 그게 무엇인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인간처럼 보이게 만드는 노력을 멈춘다면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면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 컴퓨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대요. 새로운 것들.
그들만의 어떤 창의적인 재능에 관한 어떤 새로운 걸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들은 또한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나돈니 버덜소 구문, 나돈니에 해당하는 문장에 도치가 일어난다. 조동사니까 조동사 써주고 이제 주어 써주고 그 다음 이제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죠. 다음도 이제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온 구문인데 요렇게 현재 완료일 때 도치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we have used죠. 그때 그러니까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have나 has나 had pp일 때 그 have나 has나 had는 조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have가 오고 we 오고 동사 원형 아니에요. pp 그대로 쓰는 거예요. So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have we used more elements in more combinations and in increasingly refined amount. 그러니까 인간 역사상 어떤 포인트에도 우리는 더 많은 요소들, 더 많은 조합, 그리고 더 어떤 정밀한 양으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문장을 no point라고 부정을 해주는 부사구인가잖아요. 이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쓴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상 뒤에 한 적이 없단 거죠. at no point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수능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깔끔하게 해석해내셔야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정독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상 학생들한테 여기 본동사가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막 다양한 답 다 나옵니다. 부사구예요. 여기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여기 문장 맨 앞이 주어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문장 맨 앞이 주어가 되겠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구문도 오고 수식어가 문장 맨 앞에 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 부사구 가로로 묶으시고 이 글의 주어는 we고요. 동사는 have, pp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정확하죠. 막 주어가 막 human history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 뭐 막 다양해요. 그렇게 하시면 잘못 끊어서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당연히 정확하게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휴먼 히스토리에서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자, 앞에 예문에서 no를 가지고서 했던 예문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장을 또 넣은 이유가 이거 순서 배열, ABC 순서 배열 있죠? 그걸로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큰 힌트가 되겠어요. 보세요. no를 나오려면 일단 앞문장은 부정이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힌트예요. ABC 순서로 할 때. 그쵸? 그리고 no는 해석을 할 때 앞에 하지 않는다, 뒤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부정어구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도 그 일반 동사로는 도치가 안 되죠, A 파트는. 그래서 do나 does나 did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장 길지만 빠르게 한번 해석해 드려볼게요. Furthermore, the evaluation of past discoveries and discoverers according to present-day standards does not allow us to see how significant they may have been in their own day. 게다가 평가죠. 과거의 발견과 그리고 발견자들에 대한 평가. 뭐에 따르면 요즘날 현재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그 평가는 우리가 뭐뭐 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doesn't allow us to see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죠. 그들의 시대에는 얼마나 중요했을지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대의 잣대로 보는 평가는 그 당시에 얼마나 그랬을지는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뜻이겠네요. 다음, nor does the traditional view recognize the role that non-intellectual factors, especially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ones, play in scientific development. nor은 뒤에도 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전통적인 뷰는 또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역할을. 어떤 역할이냐면 비지성적인 요인들, 특히 뭐와 같은 어떤 뭐 제도적인 또는 사회 경제적인 것들과 같은 이런 비지성적인 요인들이 하는 역할, 이 과학적인 개발에서 하는 역할을 인지를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예문입니다.
저 요거 아까 전에 부정어회 할 때 이거 아직 마스터 안 되신 학생분들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rarely, barely, scarcely, hardly, seldom 다 같은 유의어고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부정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문주에 왔을 때는 도치가 됩니다. 부정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동사로는 도치를 시키지 않아요. 일반 동사라면 do나 does나 did로 갖고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문장에서 그리고 동사 찾기가 동사가 여기가 있거든요. 어렵죠. 이 구문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쵸? A new brand or new campaign은 대디아로 수식을 받고 있느라 동사가 멀리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해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 볼게요. Seldom does a new brand or new campaign 어떤 that solely uses other media without using television reach high levels of public awareness very quickly.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인데 뭐냐면 오직 solely 오직 다른 미디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사용하는 거 없이 그냥 다른 미디어만 사용하는 이런 캠페인이나 새로운 브랜드는요. 거의 높은 수준의 대중의 인지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알겠죠? 셀덤은 뒤에 문장을 부정으로 해석해주는 부분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반 동사일 땐 does를 가지고 오니까 얘에 해당하는 동사 찾아주셔야죠. reach 이게 동사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도 저는 솔직히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도치구문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헷갈리게 좀 더 롱텀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해서 아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A 파트, B 파트 이렇게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표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파트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됐었고 온리구와 부정어구, B 파트에는 뭐 보어랑 부사구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좀 까다로운 애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부사 리를에 대한 설명도 좀 더 드렸을 거고 only도 설명을 드렸을 거고 부정어구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또 해석이 어려운 애들도 막 설명 다 드렸었던 것 같아요. 뭐 no sooner, not until 구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예문들을 많이 들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이론으로만 보기에는 이해했는지 정확히 체크하기 되게 힘들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최대한 예문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영상을 본 걸로는 다 이해가 됐다라고 하기 좀 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고 나름 본인이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다가도 이게 다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야. 정리하다 보면 이게 뭐라 그랬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굳혀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파트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피하지 마시고 도치구문 나오면 나 그냥 해석 안 하지 뭐 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나오고 자주 등장을 해요. 고3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마스터를 하셔서 이런 어려운 도치구문이 나와도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